연봉 1억을 받으면 직장인들 중에서 상위 7%에 들어간답니다. 저는 5,100만 명 중에서 이제 연봉 1억 받는 사람이 130만 명이니까 대략 한 2.4%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체 인구 5,100만 명 기준으로 하면 2.4%가 맞고, 직장인이라고 범주를 딱 좁히면 2,050만 명이랍니다. 2,050만 명 중에서 130만 명이니까 대략 퍼센테이지로 7%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7%라고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고 직장인의 3% 안에 들어가면 연봉이 1억 4천이랍니다. 직장인의 1% 안에 들어가면 연봉이 3억 3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모셨던 저희 팀장께서 이제 이직하고 SPC 삼립에서 전무로 근무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전무로 SPC에 있을 때 3억 5천 가량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직장인들 중에서 한 1%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직장인의 3%에 해당되는 연봉 1억 4천. 제 지인 중에 친구죠. 뭐 식품 회사에서 상무보로 근무합니다. 상무보. 그 회사는 차장, 과장, 차장, 부장, 상무보, 상무, 전무, 부사장이니까 상무보라고 하면 이제 이사급쯤 되는 거죠. 연봉 1억 4천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후배들, 저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난 후배죠. 연봉 이제 1억 받습니다. 연봉 1억 받으면은 직장인들 중에 비중으로 따지면 7%. 100명 중에 7명인 거죠. 근데 저는 좀 의아한 게, 뉴스를 계속 보다 보면 대한민국 전체 직장인의 86%가 연봉이 3천만 원이다. 월급으로 치면 25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14% 안에 들어가면은 연봉이 3천만 원 넘는 건데 7% 안에 들어가면 1억이라고 하니 이제 많이 받는 사람과 적게 받는 사람의 격차가 중간에 확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인의 한 중간급 한 50% 정도에 들어가는 게 연봉이 한 3,200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적게 받는 사람도 많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연봉 1억 넘는 사람이 7%나 되는구나. 저는 대략 7%라고 해서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연봉 1억을 받으면 실수령으로 650인데 생각보다 적게 받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연봉이 한 1억 6천쯤 되면 대략 월급이 실수령액이 한 950에서 한 1,000만 원 안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봉 1억 4천 되면요, 1억 4천 되면 대략 한 850에서 한 850 사이가 되겠죠. 이렇게 따지면, 실수령액으로 따지면 뭐지? 세금을 제하기 전인 연봉이랑 세후를 따지면 연봉이 올라갈수록 그렇게 많이 된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연봉 2억을 받아도 실수령액이 한 1100에서 1150 아닙니다. 거의 한 40%가량이 세금으로 날아가는 거죠. 참 많이 뗀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많이 떼도 좋으니까 그렇게라도 받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고요. 대략 직장생활 한 20년 넘어가고 대기업 기준, 중견기업 이상 기준으로 따지면 차장, 부장급쯤 되면 연봉이 7천, 8천, 8,500 그 정도 사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되게 많이 받는 거죠. 대기업, 중견기업에 근속연수가 오래된 사람이어서 그렇게 받는 거고, 보통의 사람들은 10년, 20년 다녀도 연봉 3,500, 4천, 월급으로 치면 300만원, 350만원 전후인 사람이 꽤 많다라는 겁니다. 서울에 살아도, 지방에 살아도. 그다지 확 차이가 나지 않는 직장인들의 월급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월급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왕창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내가 만약에 연봉을 1억 이상 받는다, 억대다, 1억 5천이다, 1억 8천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맞습니까? 많이 받아 좋긴 하지만 내가 회사를 그만둘 날도 머지않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연봉 1억 5천, 2억 받으면서 직장을 10년, 15년 다닐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거의 없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억대 연봉 받는 순간 몇 년 안에 회사에서 나가야 된다라고 보면 맞고요. 억대 연봉 받다가 두 번째 회사, 세 번째 회사로 옮겨갈 때 정말로 레퍼런스가 좋아서 회사들한테 인정받고 해서 지인도 많이 있어서 옮겨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체로 억대 이상 연봉 받다가 다른 회사로 옮기면
연봉이 30%가 아니라 50% 하락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이게 닥칠 현실이다라고 생각하고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첫 번째 회사, 주된 회사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회사로 옮겨갈 때 떨어지는 그 연봉을, 그 처우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능력을 구비해서 자기만의 힘으로 소득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파이프라인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내야, 그렇게 움직여야 삶을 책임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움직여 나가보자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죠. 많이 막막하고 많이 어렵고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함을 가지고 지내야죠. 내가 이렇게 대접받을 사람이 아닌데 나를 이렇게 대우한다고 감히 나를, 이런 생각보다 비록 내가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져서 정말 허드렛 일을 하고 막 일을 해도 괜찮다. 와신상담하고 절치부심해서 다시 일어설 것이고 나의 능력을 만들어낼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잘 좀 다듬어 나가고 만들어내고 갖추는 게 더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도 되게 위험한 모습이다. 반대로 너무 과소평가해서 자신을 쓸모없는 인간으로 생각하는 건 되게 우려하고 경계해야 될 모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이 먹고 과대평가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천방지축, 천지 모르고 까부로 되면 그만큼 위험한 게 어디 있겠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걸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염려하고 좀 더 대비하며 지내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엄난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삶이 나에게 허락이 될까? 잘 고민하고 잘 따져보고 지내야죠.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절대로 만만하지 않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고 또 강해져야 되고 잘 좀 움직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좀 더 활기차고 좀 더 역동적이고 좀 더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모습이 더욱더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지내야 내 삶도 지키고 우리 가족의 삶도 지키고 나의 나중 모습도 만들어내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그냥 되는 거 없죠.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확실한 건 뭐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지는 건 없다라는 거죠. 유행을 바라지 말고 공짜 점심 기대하지 말고 마음도 굳게 먹고 좀 더 단단히 세상을 살아갈 각오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나이가 좀 더 들었고 굳어지고 있고 머리가 좀 이렇게 딱딱해진다라는 생각이 들 때 더 활동하고 더 움직이면서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하며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함부로 모험 걸고 함부로 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부족한 재능을, 능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공부하고 책을 더 읽고 더 공부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